곳에서 만나요. 바닥 향기 가득해요. 오두막에서 모여요. 우리 함께 재밌게 어슬로 걷어보두막. 웃음 가득 웃음소리. 어슬로 걷어보두막. 모두 함께 즐거워요.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자기소개부터. 우리 근데 그거 안 정했죠? 이름을 안 이름을 정했어요. 안 정했구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뭐 좋아요. 그렇게.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출판사 405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뭐 제작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바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20도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맹고입니다. 와. 맹구 아니고 맹고. 아씨.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띨띨해지잖아요. 네, 그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20도씨에서 활동하고 있고 책방 지수와 로그 대표 웨이먼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웨이몬드? 왜 웨이몬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각자 닉네임에 아, 좋아요. 어원? 오. 어원? 좋아요, 어원이라 맞아. 그래야 되나? 어쨌든 기원? 어디 보자. 저는 그 인생 영화 중에 에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의 남편이 주인공한테 다정함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또 하나가 옳음과 다정함 두 개 중에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다정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거야말로 인간의 이성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다정함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웨이몬드를 닉네임으로 삼았습니다. 에오리? 에브리띵? Everywhere, All All at at Once. Once. 재밌는 영화죠. 네. 맹고는 봤나요? 그 영화를? 아, 저 그거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어머. 근데 무슨 영화인지 그렇게까지 저희 격려하면서 저를 맹고 오늘 끝내 오늘 하고 이제 나가는 걸로. 왜? 아니 그거 본 사람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쉽지 않네. 근데 저 약간 근데 이런 것도 봤다고 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요약본으로 봤어요. 아, 본 거 다 본 거지 그거. 한숨 쉬지 마세요. 지금 바비 씨가 한숨을 깊게 쉬는데. 저는 영화관에서 2번 봤거든요. 와. 그래요. 그거 보고 막 오열하셨다고. 맞아요. 너무 감상적인 영화죠. 아마 그 대사가 싸울 때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싸울 때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하는데 실천을 못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볼 때. 그 다정함에 대한 그 대사가 아마 되게 짧게 지금 be nice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거기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같이 봐요. 저도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아 진짜요? 좋아요. 맹고는 왜 맹고인가요? 저요? 저는 사실 웨이몬드 씨처럼 그런 멋있는 이유는 없고요. 그냥 무슨 닉네임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여기 옆에 계신 바비 씨가 탱고처럼 생겼다. 탱고처럼 생겼다라기보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뭔가 탱고스러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탱고 같다. 사람이 탱고 같다. 그래 말을 하고 여기 있는 웨이몬드 씨가 망고 어떠냐 해서 둘의 절충 아닌 맹고로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맹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딱 듣다 보니까 뭔가 잘못 들으실 수도 있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 약간 어감의 차이가 크잖아. 맹구 하면은 뭔가 귀여워 이런 느낌인데 몰라. 맹고 귀여워 이런 느낌인데 맹구 이런 느낌이라 저한테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바비 씨는? 바비도 사실 큰 그건 없고요. 회사에서 쓰는 닉네임이 밥인데 밥. 근데 회사에서 듣는 그 밥을 또 듣고 싶진 않아서 거기에
이제 by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바비라고 하자. B-O-B-B-Y. Not Barbie. 오케이. 바비. 바비로 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첫 팟캐스트 녹음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20도씨에서 지금 프린지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지금,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연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해볼까요? 제목은 유물론이죠. 유물론. 네. 너무 어렵네요. 제목부터 뭔가 엄청 어려운 느낌이 나는데 누가 쓴 거예요 이번에? 그 20도씨의 전혜정 작가님이 왜 웃는 거야? 아니 우리는 다 닉네임 쓰는데 그러니까요. 너 실명 까버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혜정 언니한테 전혜정 작가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지? 맞아. 어색할 수 있지. 네. 작가님 전혜정 작가님이 쓰신 거고. 네, 맞아요. 이 유물론이라는 제목이 나온 계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을 거의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언노운 테마파크라고 약간 사라지고 있는 마을에 대한 내용의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을 보고 한 비평가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 분이 네, 그분이 유물론을 빗대어서 저희 연극을 평가를 해줬는데 진짜 좋은 내용 같은데 맞아. 저희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 알죠?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해 못하겠는. 유물론이 뭐죠? 유물론의 뜻이 뭐지? 몰라. 저희가 그 유물론 비평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아, 마침 대본이 아니 연극 제목이 유물론인데 유물론의 뜻을 몰라요? 아는데 그때그때 계속 찾아와야 되지 않아요? 맞아. 그거 누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비평하신 분이 유물론의 세계에서 쉽게 무시되곤 하는 제2, 무의식, 신비의 세계를 긍정하는 작품으로 읽었습니다. 제2가 갖는 기능을 유물론적으로 읽는 이성주의를 넘어서 상징계의 것으로 긍정하며 이를 마지막에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구성이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2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기 위해 그것이 사실은 인간 내면의 무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무릎을 치며 보았습니다. 그 언노운 테마파크에서 제2라고 하는 게 그 제사 지내는? 맞아요. 네. 그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줄기?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 무릎을 치며 보았습니다. 탁월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사실 맨 첫 줄과 맨 마지막 줄 빼고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 꿈, 무의식, 제의, 유물론 모르는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엮어 놓으니까 모르겠다.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사실 이거를 되게 어렵다고 했더니 이 연극 오래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다른 비평가들은 더 어렵게 말한다. 더 어렵게 리뷰하고 그래서 이건 되게 쉽게 말해준 거다. 이래가지고 더욱더 혼란. 이게 쉬운 거?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 메이저로 들어간 극단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근데 메이저에 가고 싶은데 메이저에 가기 위해서는 저런 거를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저는 리뷰를 받았을 때 맞아 유물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근데 우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질문? 물음에서부터 시작한 연극이었어. 그런 거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아예 시작. 네, 맞아요. 유물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유물론 단어 자체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이 비평에서 쓰인 단어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 줄거리를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스포 근데 어차피 맞아. 스포 당해도 뭐 아니, 뭐 시놉시스 정도. 시놉시스 열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SF 작가인데 SF 작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음, 음, 음. 죽어가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쓴 이야기들 중에 팔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경매에서 팔려고 경매를 여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 경매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SF 작가의 이야기들, 어. 팔리지 않은 이야기들. 팔리지 않았다면 뭐 연극이 되지 않은? 연극은 됐는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서 근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아. 재밌는 생각이라 어. 너희를 쓰지 않고는 못 베겼어. 하지만 너희는 뭐 동시대성도 없고 단순히 내 재미를 위해서 내 흥미만을 위해서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를 좋아해. 오히려 되게 작가의 색깔이 엄청 묻어나는 그쵸.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그럼 여론이라는 그 작가가 직접 경매를 하는 건가요? 여론이 경매장에 나오고 경매사도 나와요. 경매사가 둘이서 같이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그 경매장에 그 이야기 사러 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자기를 어필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오는 거네.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들이 20도씨가 이제까지 해온 그 연극 포함 저희가 단편 영화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 단편 영화 시놉시스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자기를 어필해요. 그럼 직접 관객이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럼 결말이 달라? 결말이랑 또 그게 별로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팔리긴 할 건데. 바비님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보셨으니까. 맞아. 그죠. 저 20도씨 공연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많이 봤죠. 재밌는 게 참 많았죠. 그래서 출판을 시작했죠. 어머, 20도씨 때문에 출판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언이 아니죠. 이야. 진짜 이 자유식 과잉이다. 거의 뭐 나르시시즘 같이. 그죠? 그렇게 사고모? 유물론이 시작된 건가? 그건가? 우리의 이야기가? 너희는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웃기다. 거기에 나오는 그럼 이야기들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요. 팔리지 않은 이야기들. 네, 정해졌어. 어떤 게 그것도 스폰가? 아니요. 근데 뭐 이건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원래는 저희가 해왔던 공연 중에 몇 개만 골라서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몇 개를 뭘 할 것인가에 그치, 대해서 그게 중요하죠. 그 만드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연극 어땠어? 저 연극 어땠어? 그때 그 공연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었겠다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죠. 하다 보니까 다 이야기거리가 있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하지 못하고 거의 다 할 진짜로? 것 같아요. 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엄청 많지 않아요? 많은데 그거를 짧게 속도감 있게 탁탁탁. 그래서 그 궁금하긴 하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각자 지금 앞에 계신 두 분의 그래도 가장 좀 마음이 가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20도씨 그동안의 연극들 중에서 혹은 이번 유물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 한번 뭔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다? 혹은 좀 가장 좀 마음에 남는 연극이었구나를 생각했는지. 저는 진짜로 이 유물론이 어머. 진짜? 그래요? 네. 그 저의 그런 지금 인생 시기랑 맞물려요. 그 마지막에 대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연극인데 저도 최근에 그 5년 회사 생활의 마지막을 보냈어갖고 이게 좀 맞물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극작가 여론의 감정이입이 엄청 돼요.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유물론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뭔가 감정상이고 막 뭐 힘들었다는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 건 우주의 소리가 진짜 본인이 직접 썼으니까 또 네. 쓰고 연출은 아니었죠? 연출은 다 같이 하고. 공동 맞아, 공동 연출로 하고. 맹고 씨는? 저는 그냥 메시지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작년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했었던 언노운 테마파크? 근데 그게 약간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사라져가는 축제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작년이 약간 그런 걸 주제로 한 공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약간 소극장들도 많이 없어지고 공연장들도 많이 문을 닫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언노운 테마파크라는 사라져가는 축제 사실 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한 10년 전? 저희도 거의 한 10년째 참여하고 있으니까 한 10년 전쯤에는 월드컵 경기장 전체를 그 축제 장소로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을 돌아보면 계단에서 막
연극하고 있고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연극하고 있고 복도에서 막 무용하고 있고 진짜 그 공간 전체가 축제의 장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축소가 돼서 조금 작은 곳으로 가고 이제는 더 작은 곳으로 계속 이게 축소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되게 안타깝고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그 언노운 테마파크라는 연극이 주는 메시지랑 그런 게 되게 다 있어서 좋았어요. 프린지가 저도 처음 갔던 프린지가 월드컵 경기장이었고 근데 그 다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옆에 있는 문화비축기지 그리고 아마도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뭐 코로나 맞아요. 겪으면서 어쨌든 이제 그 지역별로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별로 극장이 좀 맞아요. 극장 안에서 맞아요. 하는 소극장이든 뭐 공간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한 공간 내에서 여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맞아요. 그 뭔가 예술적인 뭔가 그 공연들이 그 실시간으로 막 여러 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것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뭔가 공연을 본다라는 느낌보다 그 장소에 내가 속해 있고 안에 있고 맞아요. 거기서 여러 공연들을 내가 꼭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하고 있고 맞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또 이렇게 극장별로 찢어지면서 근데 어떤 관객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좀 더 편하다. 맞아요. 오기나 가기나 뭐 이런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거 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이제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쉽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또 받고 싶기도 한데 맞아요. 예술이나 이런 좋은 가치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점점 더 안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했던 그 에에올에 나오는 그 대사 있잖아요. 옳다, 다정하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다정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서 어찌 보면 옳은 선택을 계속 하는 뭐라 그럴까요? 현 상황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 대사는 에에올 대사가 아니라 다른 영화 대사긴 한데 어머 그래요? 네, 근데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요. 난 영화를 2번 봤다 그랬는데 착각할 수 거의, 있지. 그럴 수 있지. 20도씨 프린지에 처음 나갔던 게 어떤 거였죠? 마이 그래비티인가? 혹은 맞아요. 마이 그래비티. 끌레르와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새 여인 아니 하녀들. 하녀들. 어. 솔랑주와 끌레르. 그건 내가 못 봤었어. 어. 못 봤었는데 맞아. 그것도 아마 월드컵 경기장이었어. 맞아요. 맨 처음 나갔던 거는 그 하녀들이라는 작가 이름 까먹었어. 그 하녀들이라는 고전 작품을 약간 재해석한 솔랑주와 끌레르라는 작품이었고 그때 맹고 씨가 나왔고 저와 저희 극단의 전혜정 작가님 겸 배우 전혜정 씨와 공혜리 씨가 함께 했어요. 그때 그러면 웨이몬드 씨는 참여를 못했던 건가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20도씨를. 진짜로? 응. 그랬었구나. 그렇게 그러면 3명이서만 기획을 하고 3명이서만 대본을 쓰고 쓴 것도 아니죠. 고전 작품이니까 그냥 조금 편집은 했죠. 그러니까 네. 거기는 어쨌든 해석이 들어갈 테니까. 맞아요. 그거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까 앞에 살짝 말했던 저희 같이 연극하는 친구 중에 1인극 하는 네머드 머메이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됐어요. 올해로 10년이에요.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한 지가.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는 거 보고 어머 이런 행사가 있어? 너무 좋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거죠. 맞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 405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도씨를 먼저 본 거죠. 아니 이런 저렇게도 행사가 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알려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타고 프린지라는 행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막 연극제 같은 거 나가려면은 아니면은 무슨 사업 같은 거 따내려면 지원 사업 따내려면은 막 뽑힐까 말까 막 전전긍긍하고 이래야 되는데 프린지 페스티벌은 신청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누구나 정말 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훨씬 좀 그게 너무 좋죠. 친화적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열려 있고 열려있지. 맞아. 열려있는 아티스트들한테 너무 열려 있고 맞아요. 바비 씨는 이제 20도씨 공연 되게 많이 보러 왔잖아요. 프린지 페스티벌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좀 좁혀가지고 네.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한 20도씨 공연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건 기억에 남는 거.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항상 맹고 씨한테 이야기했었지만 그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수상한 도서관? 아이씨 이상한 도서관? 이상한 도서관? 너무 수상해. 근데 그 제목이 이상한 도서관이 아니지 않았나요? 이상한 도서관 맞지 않아? 맞아요. 이상한 도서관이었나?
거기서 이제 저는 충격을 먹었었죠. 와, 이렇게 배우들이 뒷구르기를 하고 아이. 필라테스 동작, 요가 동작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거기에 큰 뭔가 뭐라 그럴까요? 장치를 두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소극장이 아니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청 같은 걸 이렇게 둘렀던 걸로 기억하고 책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러프한 무대였죠.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꾸며진 무대에서 와 배우들이 다 채운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고 되게 많이 들었었고 사실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막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충격을 먹었다 그래야 되나? 딱 느꼈던 그 감정이 너무 좀 새롭게 이렇게 이런 공연을 한다고? 라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공연의 느낌은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스럽고 맞아요. 되게 어지럽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유려하게 풀어냈다기보다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재밌다. 너무 관객으로서 되게 신기하다? 신박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이상한 도서관이 작가 지망생인 3명의 친구의 이제 이야기가 메인 줄거리고 근데 그 작가 지망생들이 다 이제 뭐 회사 다니면서 글 쓰는 친구 다 그런 작가 지망생들인데 아, 나 오늘 뭐 회사에서 뭐 했어, 뭐 어땠어, 내가 쓴 얘기 들어볼래? 하면서 이제 그런 서브 이야기들이 약간 액자식 구성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이상한 도서관이 인기가 좀 있네요. 저희 그래요? 프린지 살롱이라고 있잖아요. 프린지 축제 기간마다 밤 9시마다 한 군데 예술가들 모여서 막 비평하고 그러는 10주년 된 메머드 머메이드랑 우주마인드 프로젝트 팀 그 프린지 살롱이 있었거든요. 10주년 기념. 거기서 만난 다른 아티스트가 20도씨 보고 자기 이상한 도서관 진짜 좋아한다고. 아 진짜? 진짜요? 언제요? 누가?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아 진짜? 팀에서 엊그제일걸요? 그 근데 살롱. 그걸 아직도 기억하신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니까. 본인도 지금 나는 이제 나의 페이보릿이야. 그 사람한테도 그게 페이보릿이구나. 같은 비슷한 이유야? 이유를 못 들었어요. 궁금하다. 그니까. 근데 그 이상한 도서관이 좀 많이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나 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혼란스러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어. 뭔가 내 눈앞에 러프하잖아. 정확한 것 같아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유려하게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이야기를 팡팡 좀 퍼뜨리는 느낌이에요. 되게 물풍선을 이렇게 유리창에 딱 던졌을 때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펑 터지고 근데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야. 배우들도 터져. 막 갑자기 다리 찢고 갑자기 뒷구르기를 하고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머 이렇게 좀 더 빠져들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되게 저한테는 연극을 봤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경험의 의미로 다가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땐 저도 지금보다 좀 어리고 관절도 좀 더 유연하고 그래가지고 막 언제 브릿지 자세 막 하고. 이상한 도서관이요? 네. 이상한 도서관. 코로나 전이니까 코로나 전도 한참 전일걸? 모르겠어요. 405 백스테이지 했을 때 2018년 같은데? 화장실에서 공연하는 네. 거요? 그럼 그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맞는 거 아마 같아. 2018년인가 보다. 2018년인가 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오래됐다. 그랬죠. 근데 학교 밖 청소년 되게 신기하다. 그니까. 저희도 신기했어요. 진짜 그 많고 많은 연극 중에 그거를 기억하시다니. 그러면 처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녀들 응. 그 제목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솔랑주와 끌레르. 그 다음이 마이그래비티. 응. 마이그래비티도 출판사 405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닌 대표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대본을. 근데 저도 아까 언노운 테마파크라고 얘기했지만 마이그래비티도 너무 좋아해요. 그건 또 어떤 줄과? 난 마이그래비티를 못 봤었거든요. 마이그래비티도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도서관이랑 약간 비슷해요. 이거를 다큐멘터리 연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우리 얘기거든요. 20도씨에서 연극을 만드는 과정? 우리의 얘기. 맞아요. 프린지에서 했던 버전은 프린지를 만들기 위해서 3명이 모이고 그 3명이 서로의 각자의 삶을 살면서 연습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든 모여서 연습하고 근데
공연 날이 다가오는데 공연은 다 만들지 못해서 막 너무 막 음. 쫄려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3명의 배우 중에 한 명이 연극영화과에 다니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오디션을 봤던가? 아무튼 했던 게 세자매의 어떤 역할인 거예요. 세자매의 한 역할이었어요. 세자매 중에 한 명. 그러면서 이제 세자매의 대사 중에 하나를 되게 계속 읊어요.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산다는 건 뭘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그래도 살아가자. 그래도 살아가자.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그 독백을 계속 읊는데 그것이 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 그래도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의 삶과 묘하게 이렇게 딱 맞물려 가면서 의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어디서 했었죠? 그것도 프린지에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건 야외에서 했었죠. 아니요, 그것도 아, 저희는 스카이파크. 야외에서 못 해요. 저희 더운 거 너무 싫어해서 야외에서 절대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그 다음이 이상한 도서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웨이문드가 그때부터 같이 한 거야? 언제부터 같이 해요? 그런 것 프린지는 같아요. 그때부터 한 것 같은데요. 궁금하다. 어떻게 영입을 당하셨어요? 그때 그 가천대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계속 나오네요. 전혜정 작가님이 거의 모셔와야 그냥 되는 뭘 거 해야 아니야? 돼? 그냥 있다고 쳐. 그냥 우리가 닉네임 하나 만들어주죠. 그 작가님과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그 조교실에서 뭐 같이 쿠우쿠를 갔어요. 성남에 쿠우쿠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갖고 그래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뮤지컬 대회 동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혜정 작가님이 그 얘기 듣고 그냥 갑자기 진짜 같이 연극할래요? 이래서 전 그때 정말 당찬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라고. 거절을 모르는. 네. 그래서 그때 8인의 여인들 같이 하고 파리네 여인들. 그 다음에 스프링 어웨이크닝 하고 맞아. 그 다음에 프린지까지. 맞아. 파리네 여인들 굉장히 재밌었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네, 비주얼 쇼크가 있는 걸 야, 좋아하네요. 맞아요. 그 이 뭐죠? 미러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아직도 기억이 나고. 맞아. 그렇게 했었죠. 이상한 도서관에선 두 분 다 배우셨잖아요. 네. 네. 그 연출이 누구셨죠? 김도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김도연 배우 하는 친구 있거든요. 같이. 두 분은 각자 어떤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도서관. 둘이 같이 그 작가 지망생 역할이었어요. 각자 다른. 그래서 이제 아까 책 쌓아놨다고 말했잖아요. 각자 삼각형으로 한 꼭지점마다 이렇게 위치하고 그 자기의 위치마다 책을 이만큼 쌓았던 것 같아요. 성벽처럼. 맞아요. 둥글게. 각자의 이제 바운더리. 네. 바운더리. 만들어놓고. 각자의 공간을 이렇게 설정하고 거기에 책으로 이렇게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카톡하는 것처럼 대사치고. 아 맞아, 뭐 프로젝터로도 뭔가 쐈던 거 같은데. 프로젝터로 이제 카톡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터 쏘고. 맞아, 그랬었던 거. 그렇게 같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채팅방 나가면은 책 밑으로 숨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했던. 맞아, 몸을 진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 그 공연. 맞아요. 그거 막 앞구르기 하고면서 막 등장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사실 등장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제가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맨 앞에 앉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있는 맹고랑만 친구였으니까 아는 사이였으니까 맹고가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었는데 제 진짜 눈앞에서 그냥 진짜 여기 내 앞에서 바로 앞에서 뒷구르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연기를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맞아, 연기를 저희- 못하면 소품, 맞아. 움직임, 의상, 노래 막 이런 걸로. 갑자기 뮤지컬 넣어. 맞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 그때 그래서 약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공연 자체도 굉장히 막 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책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맞아요. 그 치울 때 진짜 힘들었어요. 다시 다 가져가야 되니까. 이상한 도서관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바이마트. 이제 비축기지로 갔을 거예요. 맞네. 문화 비축기지로 가서 바이마트. 미룸인가? 아니야, 미룸이야. 미룸이다. 미룸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못 봤네 미룸은. 미룸은 못 봤죠. 미룸을 못 봤네. 미룸 맞아요. 진짜 재밌는데. 미룸 근데 출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출판하면서 글로 봤을 때는 어땠어요? 어땠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텍스트로만 읽었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봤으니까 못 본 거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약간 그 공연 사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젝터로 쐈나 뭐 이렇게 맞아요, 쐈나 맞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 얼굴도 나오고 맞아. 미룸 책 자체가 그 프린지에서 했을 때 관객들이 따라가는 그걸 다 적어놨었잖아요. 적어놨다 보니까 이게 상상은 되는데 그 상상이 나한테는 적은 거지 상상력이.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연 사진 보니까 너무 재밌게 뜨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어찌됐건 미룸 자체가 MIROOM인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신박하다. 뭘까? 그 누군가에겐 모두가 어느 정도 미룬다는 그 속성을 맞아요. 가지고 있을 텐데 얘네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이제 주식 이야기가 또 아. 돈 이야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돈 이야기가 또 맞아. 나오고 하니까 즐겁게 읽었죠. 재밌게 읽었죠. 응. 또 미룸이 무슨 얘기죠?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파는 걸 미루다가 나중에 엄청 시간이 흘러서 그 대박이 나서 이제 다시 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찾으러 가는 걸 미루다가 다시 떨어져서 그게 약간 주인공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데 가족 얘기인데 가족 구성원마다 미루는 게 있어요. 맞아. 그게 진짜 웃겨요. 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스폰가? 애 낳겠다고 하는 거? 그거 제가 맡은 역할이에요. 스폰까지는 아니잖아요. 스폰 아니죠. 애 낳겠다고 연기를 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연기했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텍스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역이 어찌 보면 좀 발랑 까진 그런 느낌이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기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흔히 말하는 양아치 여고생? 일진 여고생 같은 약간 이런 좀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모범생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전교 1등 역할. 공부를 왜 잘해? 너 어떻게 잘하는 거야? 물어봤을 때 공부보다 더 하기 싫은 걸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맞아. 싶게 만들어 이렇게. 저는 미룸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계속 자살 시도하는 캐릭터인데 그 대사가 아직도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출생신고가 안 된 캐릭터인데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출생신고 나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너 아직도 출생신고를 안 했어? 이랬더니 그 사람이 본인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 너무 진짜 천재적인 거예요. 그 발상이. 맞아요. 그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미루는 미뤘어.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히스테릭하게 막 계속 죽으려고 하는. 맞아. 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미루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에요. 출생신고 미뤄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 근데 그리고 그때 그 역할 맡은 배우가 김도연 배우인데 비주얼이 좀 쇼크였어요. 그래. 뭘? 난 사진 봤을 땐 그래요? 걔가 그때 앞머리를 엄청 길러갖고 네. 머리띠로 앞머리 싹 넘기고 역시 비주얼로 승부를 봐야 된다. 나름 포스터는 굉장히 가족극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인디 가족 영화? 맞아. 그런 뭔가 일부러 그 약간 일본 영화인가 한국 영화인가 어떤 가족인가? 그게 레퍼런스였어요.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고 막 하호 맞아, 우리는 맞아. 가족 약간 이런 느낌의 그게 레퍼런스여가지고 맞아. 실상 공연은 하나도 그런 거 아닌. 블랙 코미디라 그래야 되나? 살짝 맞아. 그런 블랙 느낌. 코미디스러운 맞아. 어머 우리 장르를 정해줬어. 맞아요. 드라마까지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적인 그 드라마 근데 살짝 감동이 있긴 하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맞아. 그때 같이 못 해갖고. 맞아요. 그래서 아쉽죠. 맞네. 그래서 맞네. 못 보러 오셨던 걸 거예요. 제가 안 그럴 해서. 수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바이마트. 바이마트 때는 프로젝트 405도 같이 한 거죠. 문화비축이니까 그때 낭독극으로 했잖아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저희는 중간에 이제 공연을 취소했죠. 맞아요. 네. 맞아. 바이마트도 봤었죠. 근데 맞아. 바이마트는 사람의 몸이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장기들을 그 냉장고 안에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막 되게 건강해지면 그 안에 재료들도 신선해지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이마트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좋은 거 먹이고 운동도 시켜주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장기 매매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려는 사람과 그걸 말리려는 어떤 존재
말리려는 존재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 그 존재의 갈등. 그 당시에 맹고 씨가 자살하려고 했다. 맞아요. 그리고 공예리 배우가 이제 말리려는 존재. 그리고 아까 말하는 김도연 배우가 그 바이마트 직원. 그래서 홍보하라고 나온.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자살하지 말고 저희 바이마트로 오세요. 너무 좋아요. 맞아. 바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문화비축기지 안에서도 되게 뭔가 그 벽이 높고 맞아요. 벽이 높고 되게 회색의 콘크리트 같은 맞아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구석에 계단 있는 그게 되게 그 분위기랑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그 안에서 높은 곳을 찾아야 되니까 자살 명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살 명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맞아. 자살 명소라고 아예 일컬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자살 명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어가지고 웨이몬드 씨는 전 그때 조연출로 그 전혜정 작가님이 연출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전혜정 연출님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 말을 거는 역할을 공연이 안 트위터. 풀려서 기분이 안 좋으실 때 옆에서 웃겨드리는 역할을 그걸 충실히 다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그래요. 바이마트도 출판되었나요? 아니요. 안 됐죠. 네. 아. 맞아. 바이마트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도현 작가님의 작품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둘이 같이 쓰지 같이 않았나? 썼을 거예요. 같이? 전혜정 작가랑 김도영 작가랑 같이 썼어요. 바이마트도 시작이 맹고 기억하기로는 맹고 씨가 이제 그 계단 자살 명소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질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살아났어 막 이러면서 맞아, 막 살아났다,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고 싶은데 왜 자꾸 살리냐 하면서 이제 자꾸 날 살리는 존재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런 맞아. 바이마트도 그래서 막 해골 막 이런 해골? 뭔가 이런 장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펼치면서 맞아요. 그 바이마트라는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그 약간 PPT처럼 자료 PPT 화면 그런 종이 같은 거 막 했었죠. 그리고 바이마트가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바이마트는 뭐죠? 그다음 2년 쉬었을걸요? 맞아요. 그래요? 네. 코로나로 인해 맞아. 아예 거의 연극을 안 하지 않았어요? 네. 각자의 사정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쉬었고 맞아. 그 다음이 언노운이에요? 그 다음 한 게 언노운이 아닌가? 지금 한번 뭐였을까? 고대 인간극장이다. 고대인광장은 프린즈가 아니잖아. 프렌즈 아니에요. 그럼 언노운이에요. 그럼 언노운 맞나 봐. 그 2년 동안 쓰여진 게 고대 인간극장이고. 맞아. 그것도 꽤 오래 썼다고 들었어요. 맞아. 잠시만. 그 다음이 맞네요. 언노운이었구나. 맞네. 그 중간중간에 뭐가 많긴 하다. 뭐 네. 보이는 귀신도 있고 맞아요. 말씀드린 열띤 토론회도 있고 고대인광장도 맞아요. 있고 지금 프린지에서만 한 것만 얘기하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언노운이었구나. 네. 그때 언노운이 이제 바비가 좋았죠. 바비가 저희가 이제 20도씨로 끌고 들어와서 온갖 잡일을 막 맞아요. 제가 막 미안할 정도로 많이 시키고 너무 든든했어요. 맞아. 같이 하게 된 그런 연극이죠. 한 게 없습니다. 아유 무슨 말? 에이. 바비가 다 했죠. 맞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고 합시다. 바비가 귀인이었지.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모두가 바비의 일머리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 그럴 리가 일을 한 게 없는데. 에? 그럼 그건 다 뭐야? 그러니까. 무슨 다들 진짜 다 칭찬했어. 일머리에 대해서. 포스터도 바비가 만들고 맞아. 그랬었죠. 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겸손해라.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니야. 평소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네, 그냥 그러니까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20도씨랑 저는 같이 해본 거잖아요. 응. 뭔가 이렇게 일을. 근데 와 확실히 다르다. 뭐가요?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공오랑 얘네 너무 체계가 없다. 체계가 없는 것도 그렇고. 얘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20도씨랑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그 목적까지 이렇게 다가간 거니까 좀 새로웠죠. 나한테는 20도씨라는 단체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거니까 재밌었죠. 나는 이제 관객으로서만 봤는데 처음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언노운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배우들도 좀 많은 편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물론 배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거는 별로였어요? 저는 언노운 테마파크가 제일 비주얼 쇼크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자극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진 거 아닐까요? 이게 언노운 테마파크가 비주얼 왜요? 쇼크가 비주얼 아닐까요? 쇼크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노운 테마파크에서 맨 처음에 축제하잖아요. 네. 그 축제할 때 땅을 잠을 못 들게 하기 위한 축제였나? 그래가지고 되게 다 무섭게 분장했어요. 그죠, 분장을 했었죠. 어. 맞아.
그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지 않아요? 진짜 무섭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 같아요. 그거를 내가 봤으니까 가정 중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신비감을 잃었네. 그니까. 내가 딱 이제 관객으로서 앉아가지고 아무 이제 그거 없는 조건에서 사전적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딱 맞닥뜨렸으면 훨씬 더 컸을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참여를 해가지고 의상이나 이런 거 맞추는 걸 다 봤었으니까 그래서 좀 덜했을 수도 있죠. 그게 왜냐면 필요하구나. 그니까. 언노운 테마파크는 처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제가 굉장히 좀 쇼크하잖아요. 쇼크하다기보다 좀 화려하죠. 어떻게 보면 조명도 빨간 조명 빡 이렇게 맞아, 돼가지고 빨간 조명 켜고 입술에 검은 립스틱 막 칠하고 맞아. 눈 아이섀도우 막 빨간색으로 막 바르고. 생각해보니까 언노운 테마파크 들어가네요. 관객들하고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는 그게 되게 많다. 미룸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미룸도 그 공연하는 무대 바로 앞에서 그 약간 그 놀이공원 신밧드의 모험 같은 거 가면은 그 신밧드의 모험 배 타기 전에 앞에서 그 인형들이 막 끼릭끼릭 움직이면서 막 허허허허 왕자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알고 이제 배를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룸도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아버지의 막 대사 같은 게 나오면서 대략적인 줄거리 같은 거 말하고 들어가는 거고 언노운 테마파크도 그 무대 공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사회 선생님 역할 맡았었는데 그 산방산이 아닌데 무슨 산이었지? 어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좌창산. 네, 그 무대가 되는 좌창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관객들한테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이제 무대로 들어가는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 맞아. 약간 열띤 토론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열띤 토론회는 반지하라서 반지하 앞에 마당, 그다음에 계단, 거실, 방으로 관객을 가이드하는. 그죠. 가이드가 있었구나. 이게 열띤 토론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죠. 막 약간 끝났습니다. 이동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다른 건 관객한테 역할을 주어줬다면 열띤 토론회는 그런 건 아니고. 맞아. 그렇게 언노운 테마파크까지 하고 이번에 유물론인 맞아요. 거죠. 근데 유물론 그냥 항상 20도씨 특이야. 약간 공연 시작 전까지 망했다. 우리 이번에 망했어. 이러는데 항상 또 잘해. 보고 그러니까 나면. 그럼 안 되는데. 아니 그럼 못 해야 돼요. 아니 그게 그래야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아니 원래는 이게 뭐 2달 계획이면 2달 플랜 쫙 착착착착착 공연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2달, 1달 반 놀아. 그냥 일단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연습 2시간이면 1시간 반 떠들어. 그렇게 1달 반 보내다가 야 어떻게 공연 2주 남았어. 마이그래피티가 계속 되는 거야. 그렇게 막 남은 시간 동안 밤새서 막 후다닥 만들고 공연. 근데 이게 또 되니까 계속해. 왜 이게 미루는 사람이 특이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룸이 모든 걸 관통하는 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큰일 났어. 2주 뒤에 연극인데 그러니까요. 장면 만들고 있다. 큰일 났어. 또 어제 장면 만들다가 여기 웨이몬드 씨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울었다고 오열을 하셨다고. 오열을 하고 그 요번에 새로 또 오신 분이 배우 훈련 준비를 진짜 잘해오세요. 그분이 연출이에요? 아니면 아니야 이번에는- 연출은 아니고요. 약간 드라마 진정한 턱을? 의미의 조연출? 드라마 턱을 어. 이렇게 연출은 누구시죠? 전혜정 전혜정 작가님 겸 배우님 겸 겸 연출님 연출님 네 하고 계신데 어제 막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아니 요새 제가 서점 여는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감성이 메말라갖고 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근데 서점 인스타그램 보니까 진짜 다 너무 촉촉한 거예요. 막 우리 같이 해요 문학 막 이런 것들 여름이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막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이제 손님이 추천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주는데 나 뭐라고 말할까 봐요. 근데 그치. 손님한테 손님이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개꿀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막 이게 막 유물론이 어쩌고 정말 관통하는 책 동시대성 우리 헤어 문학 이런 거 싶은데 헤어 문학이 진짜 웃기다. 그래서 감성 약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 쓰는 게 루틴이고 어머. 밤에는 못 써요. 졸려워서. 이게 감성을 깨우는 훈련. 네. 너무 깨웠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배우 훈련에도 몰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네. 그리고 오늘도 두 분 오시기 전에 혼자 감성 훈련 했거든요. 감성 훈련이 뭐예요? 뭐해요? 그래서 일기 쓰는 거 말고? 일기 쓰고 그 다음에 기타 연습하면서 약간 리드미컬한 감성을 스스로에게 그 그냥 빵 먹고 촉촉해. 아 이건 내 미각을 느끼면서 감성 훈련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특별한 걸 하긴 했거든요. 오늘은 약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해봤어요. 누구한테? 그냥 혼자서 사랑해 다양한 톤으로 음. 사랑해 이렇게 계속. 되게 감성 훈련이라는 게 되게 감각을 깨우는. 네 맞아요. 뭘 하든 이 감각을 좀 예민하게 만드는. 맞아요. 작업인 좀 것 필요해갖고 저는 좀 둔하고 약간 아니요. 햇살캐.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본 어제 그 저희 바이오 훈련 리드 해주셨던 분도 여기 웨이몬드 보면서 얘기해 준 건데 감성 지능이 높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감성 지능이 높다고 거의 EQ 아니에요? EQ? 지금 거의 아인슈타인급이에요. 감성 지능이. EQ 맨사가 있다면 내가 대장이었다. 네, 제가 지금 똑똑한 사람 이름을 또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서 그런데 거의 그 급이에요. 더 훈련을 하면은. 그만할까봐요 이제. 근데 사랑해 이거를 어떻게 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기타 치면은 진짜 그 기타 선율이 저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사랑해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현재 사랑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사실은 내가 모든 걸 사랑하나? 그래서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나? 그래서 근데 사랑한다고 속으로 상상만 하는 거는 해소가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아무나 또는 혼잣말로 사랑해라고 하면 미친 사람 같고 그럼 그냥 이렇게 집에서 계속 한번 되뇌어 볼까? 대사 외우듯 했는데 진짜 감정을 담아서 사랑해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촉촉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사랑해 하는데 살짝 솔직히 촉촉해졌어요. 대박이다. 이래야 배우라는 거야. 진짜 어떡해. 정말 대배우예요, 대배우. 저는 근데 극작가입니다. 레이몬드의 MBTI가 궁금한데요. 저 ENFP랑 ENFJ 왔다 갔다. 저희 둘은 인프피. 밥이랑 저 맹고는 인프피. 인프피죠. 예. 음. 그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인팁으로 조금 바뀌고 있긴 해요. 아이고. 바뀌지 마. 왜죠? 왜? 같이 찐따 인프피. 같이 찐따가 되고 싶어서. 혼자일 수는 없어요. 인프피도 좋죠. 맞아요. 아 짜증나요. 인프피도 참 좋은 MBTI죠. 근데 인팁인 본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좀 귀찮을 때 인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귀찮거나 뭔가 목표가 있을 때는 인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프피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인프피를요? 네. 왜요? 그냥 인프피 왜 한숨 쉬세요? 그냥 약간 말씀하셨잖아요. 뭐 찌질하다고 표현했나? 찐따라고 표현했나? 약간 그런 면모들로 대두되는 인프피의 모습들이 나로 이제 딱 대입이 되면 되는 거죠. 나는 싫다. 이렇나? 싫다. 왜요? 그게 귀여운 거지. 맞아. 인프피들 귀여워요. 여기 인프피 컬렉터. 네, ENFP 분들이 인프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내가 막 꺼내서 놀아주고 싶어. 세상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이 팟캐스트 웨이문드 손바닥 안에 있는 걸지도. 저 그래서 이거 아직 우리 이름을 못 정했잖아요. 맞네. 그래가지고 저 생각한 게 웨이몬드의 보석함? 웨이문드는 이런 보석 산 적 없다 그랬는데. 이런 보석 왜? 웨이몬드의 보석함? 웨이몬드의 보석함 어떨까? 막 이런 생각. 동품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앤티크. 아 웃겨.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하죠? 팟캐스트 제목? 공통점이 연극. 연극. 희곡.
호곡, 희곡, 그죠? 프린지. 연극, 희곡 막 이런 이야기들. 근데 사실 다음에 또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서 맞아. 맞아. 우리가 뭐 딱히 주제를 정해놓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요. 주변에 알아요? 이거 하는 거? 전혜정 작가님이 아세요? 제가 입방정 좀 떨었어요. 혹시 그녀가 뭐 추천해준 건 없나요? 전혀 없어요. 아 관심이 없어요 혹시? 아니 어머 너무 재밌겠다. 이 정도. 잘해? 잘해라. 너희끼리? 야. 아 이름. 호호. 아 웨이몬드의 보석함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사실 두 분이 말을 더 많이 했거든요 오늘 팟캐스트에서. 아. 저는 그래요 생각보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아주 경청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약간 NFP의 뭐라 그러죠? 그 발랄함? 아. 오늘 많이 기대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뭔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 분의 말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라요. 굳이 나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걸 잘라야 되나? 아 어렵네. 채널명이 제일 어렵네. 맞아. 또 세 명의 의견이 딱 같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신 거 없어요? 두 분? 여기 보석함 생각하셨고 다른 것도 없어요? 저요? 저 방금 생각난 건데요. 음. 희희낙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희곡 하다 보니까 희희곡곡 어떤가? 히히곡곡. 완전 아이디어 뱅크네. 네, 저는 반대표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구리다 생각했어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중곡동 중곡동? 여기 몇 층이죠? 3층 옥탑방. 뭔가 중곡동, 옥탑 뭔가 이런 거? 아 녹음을 계속 여기서 하나요? 이제 걸렸다. 너무 웃겨. 아 아니면은 저 그 생각도 했다.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조- 나라 어. 맞아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 이런 거잖아요. 그 세 개를 합쳐놓은 거래요. 그럼 여기 누가 하나씩 맡아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럼 누가 좋아하는 나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장소? 나라? 도시로 해야겠네요. 도시. 도시. 좋아하는 도시 저 안 할래요. 서울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여행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도시 할까요 제가? 그래요. 좋아요. 도시 할게요. 장소랑 뭐였지? 장소랑 음식. 뭐 하실래요? 음식 장소 하죠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제가 음식을 음식. 음. 생각 좀 합시다. 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정했어요. 오 진짜? 네, 저는 바로 정했어요. 잠시만요. 저는 사실 런던을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근데 제가 제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또 베이글을 좋아해요. 잠깐만 다시 다시 네, 해볼게요. 난 다른 도시가 있으니까. 오케이, 저도 다른 거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 어이없어. 혹시 박물관 좋아하세요? 런던 베이글 녹음실 약간. 아 잠깐만. 근데 저 할매 입맛인 거 아세요? 뭐든 좋죠. 맞아요, 뭐든. 알아요. 뭐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해보면 되니까. 아 그쵸 그쵸. 여러 두 번째로 개 지금- 좋아하는 여러 개 지금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 저는 유럽의 한 도시로 정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가 되게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슬로입니다. 오슬로. 오슬로. 진짜 오슬로에서? 있어 보인다. 어떤 걸 팔까? 진짜 웃기겠다. 여기 할매 입맛인데 진짜 웃기겠다. 저 더덕 생각했는데. 오슬로 더덕. 좋아. 오슬로 더덕. 오슬로 더덕 오두막. 너무 좋다. 근데 발음이 좀 힘들지 않아요?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두막. 되게 뭔가 약간 오디오 느낌의. 약간 되게 난 오! 좋은데? 나도 좋아. 오덕 오. 오더 오더오.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더 오. 오. 괜찮은데 나는? 나는 좋아. 저도 좋은데요. 되게 더덕향 뭔가 이렇게 나고. 아니 더덕이 너무 웃기다. 어떻게 아, 더덕을? 바질 이런 거 생각할 걸. 아이씨. 왜 일단 더덕 좋아요. 그러니까 더덕이 평소에 진짜. 더덕을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냉장고에도 더덕 장아찌가 있어요. 그 본인이 직접 담그신 건가요? 아니 저 속초 시장 가서 거기서 항상 더덕 장아찌를 사와요. 진짜? 네. 대박이다. 그 엄마한테도 생일상으로 항상 더덕구이를 받고요. 어머. 더덕 맛있지. 더덕 더덕구이 진짜 맛있죠. 맛있는데. 어머 제일 좋아하는 음식 더덕. 더덕. 아니 근데 왜 오두막이야? 저는 그냥 좀 제가 오두막을 막 많이 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오두막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홀로 있는 조용한 가운데 그냥 외로이 한적하게 딱 있는 그냥 제가 그런 데를 좋아해요.
케빈 인 더 우드라는 영화 알아요? 저 one of my favorite 영화입니다. 아 둘이 좀 잘 통한다.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또 경멸의 눈빛. 어떻게 그 영화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맹구가 싫어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요? 맞아요. 난 공포 영화예요. 아 극혐.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건 달라요. 다를 것도 좀 없고. 달라. 맞아. 달라요. 저도 공포 영화 못 보는데 막 엄청 이게 공포인가? 맞아. 약간 어, 공포. 약간 B급이에요? 웃겨요? 웃기기도 웃기고. B급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음. 케빈 있네. 그 케빈 어. 오두막. 그래서 오두막 했을 때 케빈 인 더 우드? 난 그런 거 말고 그냥 평화로운 숲속에 예쁜 오두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거기서 브이로거처럼 일어나서 탁탁탁탁탁 조용한 가운데 새들과 함께 요리하는 나. 되게 디제이스럽고 좋네요. 약간 전 그렇게 혼자서 뭐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거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도 혼자 가면은 어디 막 많이 안 돌아다니고 숙소에 누워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밥 먹고 막 이렇게 쉬고 이런 게 좋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펜션 이런 거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 왜 왜 더덕 계속- 펜션 괜찮아요? 오슬로에 있는 오슬로 더덕 펜션 너무 이상하잖아요. 혼자 가보고 싶은데. 나도. 한인민박 갖고 좋잖아. 어. 거기는 더덕을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근데 전 되게 마음에 들어. 오슬로 더덕 더덕 오두막. 까지. 좋아요. 그래요.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 좋다. 좋네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네, 우리 좀 커지면 더덕 굿즈도 팔고. 너무 웃겨. 인삼 선삼도 아닌 더덕. 더덕이 맛있어. 얼마나 대중적이야. 맞아. 너무 좋아. 급식에 몇 번 나오잖아. 그럼 몇 번 나와? 더덕 무침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근데 저도 더덕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이따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너무 맛있어. 등산하면 등산 그 아래 더덕구이 파는데 되게 많죠. 미친. 너무 너무 좋아요. 맛있죠. 너무 맛있잖아 진짜. 진짜 용문산 더덕이 진짜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 추베르 너무 맛있겠다. 더덕 이야기로 끝나버리네. 네. 오슬로 더덕 오두막. 오두막 중에 더덕이 최고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오슬로. 근데 전 오슬로가 웃겨요. 저도 오슬로가 왜 나온 거예요? 저는 오슬로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오슬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수도인데 북유럽이니까. 근데 제가 그 약간 오두막 같은 데서 지냈었어요. 에어비앤비로. 근데 정말 그 저희 숙소가 그 시내에서 배를 타고 왔었어야 돼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왔다 갔다를 무조건 배를 한번 타야 되는 거예요. 미쳤다. 배를 타고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산 같은 데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 오두막 같은 데서 지냈었는데 약간 미쳤다. 저의 꿈 그 자체잖아요. 오. 제 로망 그 자체. 내 노년의 로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유럽 여행하다가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난 노르웨이 이제 인스타 이렇게 맺고 연락을 주고받다기보다 이제 피드를 그 당시에 이제 서로 봤었는데 이제 오슬로는 저한테 되게 고요하고 되게 평화롭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슬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노르웨이에 더 들어가면 거긴 진짜 숲밖에 없고 너무 조용하고 이런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슬로밖에 안 가봤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르웨이를 또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우와. 그랬었거든요. 멋있다. 저는 여행 갔던 데 중에서는 그런 면에서 오슬로가 제일 기억에 남아서 오슬로를 했죠. 네. 거기 연어 유명한 데 맞죠? 맞아요. 거기서 또 제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연어 구이를 해줬거든요. 와우. 너무 맛있겠다. 노르웨이 양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의 현지 그니까. 음식이에요. 현지. 야. 그래. 너무 제주도에서 맛있더라고. 갈치 먹는 느낌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맛있겠다. 진짜 부럽다. 우린 배고픈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 이야기로 시작해서 더덕과 연어구이로 끝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채널명을 봤을 때, 팟캐스트 명을 봤을 때 연극 이야기를 할까라고. 의미야 부여하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연극 이야기만 할 건 아니니까. 그치. 네.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다음에는 그럼 유물론을 본 이유가 되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24, 25일. 다 다음 다다음 주. 주 막공을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다 출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더블 캐스팅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힘드네요. 잘할 수 있길. 그럼 다음에는 우리 유물론 그 공연 본 얘기, 공연 한 얘기 재밌겠다. 그런 얘기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누구라고 했지? 작가 전혜정 전혜정 작가 작가님. 모실까봐요. 그러니까 모셔야지. 모실까봐요. 그럼 보통- 인사할까요? 보통 팟캐스트 어떻게 끝나나요? 인사를 하나요? 오슬로. 더덕. 오드마.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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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